장사로 부자가 되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 더 크겠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하지만 장사로 부자가 되는 비율은 상위 1%?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장사로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이야기가 경쟁이 치열해서 자영업은 너무 힘들어서 부자가 못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주 명확하게 왜 장사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개선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큰 인사이트를 받으실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실 때 가게는 복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긴 하는데 장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오토 매장, 관리형 매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매장을 2개 해보신 분들, 5개, 6개 해보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매장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복제되지가 않아요. 매장 하나 할 때는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금액이 딱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만석이 되더라도 매출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를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반열에 올랐을 때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테이블 단가를 올리거나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합니다. 테이블 단가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테이블 단가 한 3만 원 정도 평균 나오는 매장인데 사이드 메뉴 추가하고 가격도 올리고 해서 5만 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벌던 게 1,200, 1,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을 여는데요. 첫 번째 매장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두 번째 매장에서도 5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 매장을 엽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매장에서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죠. 첫 번째 매장은 나의 노동력을 100% 이 매장에 넣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매장이 생기면서 내가 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50% 넣게 되는 거죠. 혹은 두 번째 매장에 80% 에너지를 넣고 첫 번째 매장에 20%를 넣게 되는데, 그러면 또 첫 번째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매장, 네 번째 매장 계속 늘려나가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아마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SBI라고 해서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E는 인플로이입니다. 인플로이. 직원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죠. 이분들은 수입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S죠. 셀프 인플로이드입니다. 자영업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버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이 되고요. 변호사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돈이고요. 내가 일을 멈추면은 내 소득이 아예 없어집니다. B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사업가인 거죠. 사업가와 자영업자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업가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업가라든지 회사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무보다는 의사결정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죠. 마지막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이분들은 자본가이면서 자본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나는 진짜 장사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ES에서 BI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ES는 활동소득이라고 본다면 BI는 수동소득이죠. 시스템을 만들거나 내 자본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개념. 내가 처음부터 B나 I로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장을 하나 기획할 때 아예 기획 자체가 달라지겠죠. 이미 기획이 다 끝났어.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제되지 않고 이 매장을 복제를 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사로 부자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너무 현실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울
따름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기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 연결고리가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집을 차렸어요. 근데 나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만들지 못해. 셰프를 채용하잖아요. 급여를 250 줬어요. 근데 채용난 때문에 이 사람이 일하기 싫다고 하면은 50만 원 더 올려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기대는 장사를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아니면 타인. 그러면 사람이 기대지 않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기댄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숙련도라는 수치를 아셔야 돼요. 숙련도는 능력보다는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 반점은 백종원 대표가 능력보다는 숙련도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짬뽕을 만들 때 스프를 넣으면 짬뽕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못하죠. 근데 20그릇, 30그릇 만들다 보니까 숙련도가 쌓이니까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가 내가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 셰프를 내가 잘 채용을 해가지고 장사가 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장사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내가 나를 복제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복제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숙련도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장을 하나 차릴 때부터 내가 장사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직원 관리 시스템, 음식 만드는 시스템, 서빙하는 시스템, 기다리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됩니다. 레시피도 그 중에 일종인가요? 레시피가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식당 사장님들이 레시피를 달라고 하면은 보통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아니면은 손으로 써가지고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레시피를 쓰게 되면 계속 레시피가 바뀝니다. 찍찍 끊고 50g 넣던 거 60g 넣고,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가 있다면 레시피화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도 비슷한 음식의 맛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 레시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레시피를 간소화해야지만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레시피가 너무 장황하면 숙련도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음식 맛이 좌우되거든요. 소스화를 한다든지 볶고 찢고 끓여야지만 음식이 나오는 건데 단순히 볶기만 하면 음식이 나온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스템화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도 있어요.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육볶음을 너무 맛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제육볶음을 손님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술집을 하시는 사장님한테 판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사장님들이 다 그 레시피를 물어보고 하는데 막 알려주니까 나한테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품 제조업을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돈도 비싸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썹이 되는 공장에다 OEM을 맡기고 그걸 제품화 해가지고 식당 사장님들한테 파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스템을 하나 만든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 올리고 판매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영업을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손님들한테만 팔 때랑 식당 사장님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나갈 때랑 어떤 시스템이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당연히 온라인 쪽이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배송까지 다 맡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식당은 손님들이 오는 공간이 제한이 있고 테이블 단가도 제한이 있을 거고 지역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복제입니다. 내가 나를 복제하지 못하고 매장을 복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현금흐름 4분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기획 자체가 잘못되는 거. 세 번째는 시스템이죠. 사람한테 기대는 장사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부분. 능력치보다는 숙련도만 조금 있으면 잘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장사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장사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무료 강의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더 딥하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장사의 구조를 바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 매장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많은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프로 이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